대치 서비트 영어원 고등관 부원장 신동희입니다. 오늘은 2026년 1학기 성심여고 1학년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2026년 1학기 성심여고 1학년의 중간고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과 서사평 합쳐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서브 문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3문항에서 35문항 정도의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항수 자체가 이렇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건 시험 범위인데요. 교과서가 두 개가 들어갔고요. 부교재 EBS 올림포스를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올림포스 영어 독해 1을 사용했고요. 1강부터 7강까지가 들어갔습니다. 지문수로만 따지면 한 28지문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능률복합 어원편, 그 지정 어휘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각 챕터당 30개 정도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300개 이상의 단어를 우리는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년도, 26년도 3월 모평이 2개년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봐도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공부할 때 다회독을 기본으로 하니까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교재. 아까 지정한 단어 교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능률과 어원편. 요걸 중심으로 단어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교재 안에 있는 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제어와 그 표제어의 뜻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문까지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사평으로는 단문 영자, 그다음에 한글 해석, 그다음에 문법 오류를 수정하는 거, 뭐 다양한 유형의 서사평이 출제가 되는 게 원래 전형적인 성심여고 1학년의 시험 문제 유형이고요. 다만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한글 해석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진 성심여고 1학년 시험 문제가 어떤 구성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법과 독해, 어휘, 역작 이렇게 네 개 파트로 출제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객관식은 24문항, 주관식 서답형은 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법이 네 문제 출제되었는데 여기는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객관식의 경우는 다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잘못 고르거나 하나 이상 더 고르게 되면 불필요하게 더 고르게 되면 이 높은 배점의 문제를 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답형으로 출제되는 성실요구의 문법 문제는 좀 어렵다. 그리고 객관식, 주관식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내신 분석에 제가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어법 오류를 찾아서 어법 오류 두 개를 찾아서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좀 어색한데? 라고 찾는 것만 잘하는 친구들은 이 서답형 어법 문제는 맞추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교의 시험이 그렇듯이 독해 파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빈칸 추론의 경우에 정답이 되는 보기의 문장이 원문과 달리 원문을 변형한 상태로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아주 변별력을 나눌 정도의 높은 난이도의 변형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지정한 지정 어휘 교재를 기준으로 특히 예문을 중심으로 제가 객관식 문제가 네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 원래 서답형으로도 출제가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답형도 출제가 되었어요.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뭔지 써라 이런 식으로 묻거나 하는 식의 서답형이 출제가 원래 되었는데 이번에는 서답형에서 어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영작은 이제 간접 영작이라 그래서 요약문에 들어갈 적절한 말 찾는 거 있죠. 그 유형이 한 문제 출제되었고, 주관식으로는 어, 본문 내에, 지문 내에 주요한 문장을 영작하는 스크램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원래 원문에 있는 문장을 바꿔서 패러프레이즈해서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 그냥 주요 문장을 잘 암기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런 이러한 구성으로 출제된 문제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단답형으로 출제된 어법 문제입니다. 왼편은 실제로 출제된 문제고요. 오른편은 제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테스트로 냈던 미니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배점이 높고요. 1.1점. 이게 왜 배점이 높냐면 성실 요구는 25점 만점이거든요. 25점 만점 중에 1.1점이라 그러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다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답형도 몇 개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조금 그래도 풀만한데 항상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몇 개가 답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어떤 친구들은 이 본문을 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개 챕터가 들어가요. 부교재가. 그거만 해도 28지문인데 그거를 마침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법 공부 자체를 좀 탄탄히 해서 어법 실력 자체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실제로 이제 두 개를 고르는 거지만 우리가 어느 부분이 문법으로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다소 많은 정답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볼 문제는 독해 문제고요. 그중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인데 전형적인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죠. 이 빈칸을 뚫어놓고 문맥상 적절한 걸 추론해서 넣는 문제인데 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들어가는 정답이 되는 문장은 원문의 문장 그대로를 제시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왼편에 나온 실제 출제된 23번 문제도 그렇고, 제가 학생들과 함께 했던 파이널 모의고사 제가 출제한 문제도 그렇고, 원문을 다 패러프레이즈, 모양을 바꿔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그보다 앞서서 지문의 핵심 내용과 주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 자리에 한글로 무슨 내용이다는 떠올라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듬성듬성 공부하면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으로 암기한다고 해도 여기 들어가는 문장이 똑같은 문장으로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문제는 서답형 문제 중에 영작 문제입니다. 영작 문제가 지금 보시면 한글이 제시가 되지 않죠. 여기 한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글을 기반으로 이 안에 들어갈 문장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문제가 좀 영작 문제는 성심여고 1학년 문제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글 해석을 주기 때문에. 인그레이드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한글 해석을 전혀 주지 않거든요. 광성고등학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글 해석을 일단 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기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조건에 맞게 영어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기를 줍니다. 저는 여기에 안 넣어놨지만 여기 옆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했던 데일리 주요 문제 영작 테스트에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기를 좀 줘요. 저는 이렇게 되게 많이 세분화해놨지만 학교에서 주는 건 이거보다 좀 더 심플합니다. 그래서 배점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배점은 높은 문제이지만 주요 문장을 미리 파악해서 잘 외워두면 그러면 사실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요 문제는 제가 학생들에게 마지막에 하는 파이널 모의고사로 준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본 거와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고, 다만, 보기가 조금 더 심플하고요. 어, 한글을 뵙고, 지문 중심으로 지문을 같이 제시했다는 거.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문장만 주고 한글 해석에 따라서 영작하는 스크램블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문과 함께 나오는 문제도 풀어보는 다양한 문제풀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문제 역시 서답형이고요. 영작 문제인데 이 또한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배점은 굉장히 크죠. 2점이나 되니까 굉장히 높은 배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문에 있는 문장을 그렇게 크게 변형시킨 게 아니고 어, 이 조건을 다 줬죠. 다만 이제 마지막 서답형 6번 문제가 어려운 건 아까 앞에서 본 것과 달리 한글 해석을 주지 않았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맞추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건은 주되 한글 해석은 주지 않았다. 그래서 오른쪽에 미니 모의고사로 제가 학생들과 했던 문제 같은 문제인데 저는 이제 한글 해석을 줬다면 실제로 출제된 문제는 한글 해석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각 학교 학원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 지문에서 주요한 문장을 다 이렇게 찝어 주실 건데 그 주요한 문장들을 잘 암기했다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면 우선 복화 교재, 지정된 단어 어휘 교재의 표제어 무조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덧붙여서 예문, 예문을 잘 공부하고 그 예문을 응용한 테스트,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봐주면서 머릿속에 익히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의 내용 및 주제의 반복 학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나 수능 유형으로 나오고 요약문으로 나오든 빈칸으로 나오든 뭐가 됐든지 간에 원문의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그 세부적인 문장들을 조금씩 바꿔서 출제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모양이 바뀌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잃지 않고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선 과회도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주제와 본문의 내용을 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다답형으로 항상 출제가 되고 배점이 높기 때문에 주요 문법 그리고 표현들을 암기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건 수거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문법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언론이 목적어, 같이 주로 우리가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한 후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내신 시험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그니처 혹은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기반으로 한 변형 문제들 혹은 미니 모의고사 저는 미니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출제를 하는데 이런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실전 감각을 익혀놓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내신 기간을 대비할 때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1학기 성심여고 1학년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함께 해봤고요. 어, 준비한 만큼 점수가 아주 잘 나온 학생도 있을 거고, 준비한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첫 시험을 봤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중간고사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 꽉꽉 채워서 기말고사 때 만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이번에는 기말고사 내신 분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체 서비트 영어학원 고등문법원장 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